기생이 잊지 못한 두 남자. 젊은 시절 뛰어난 미모에 춤과 노래로 이름을 날린 평양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이 어느 날 옛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사귀었지만 결코 두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오. 한 명은 무척 아름답게 생겨서 다른 하나는 너무 못생겨서 잊을 수 없다오. 이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사람이 그 사연을 묻자 그녀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광기로 활약하던 어느 날 관찰사를 모시고 영광정 잔치에서 놀 때의 일입니다. 성향이 질 무렵 기생은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서 건너편에 길게 펼쳐진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귀를 타고 강가에 오더니 배를 불러 타고 강을 건너서 대동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생이 청년의 풍채를 살펴보니 매우 아름답게 생겼으며 마치 젊은 신선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노라니 기생은 황홀하여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생은 뒷간을 간다고 둘러대고 정자에서 내려와 그 청년이 간 곳을 알아보니 대동문 안에 있는 객사였습니다. 청년의 숙소를 파악한 기생은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려 화장을 수수하게 고치고 시골여자 복장으로 차려입었습니다. 이러면 여염집 안악으로 보이겠지. 기생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그 집을 찾아서 창문 틈으로 엿보았습니다. 옥처럼 아름다운 청년이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기생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낭군을 잠자리에서 모시지 못한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기생이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내고 이어 창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는 청년이 반응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이 집 주인 며느리입니다. 무슨 일로 이 밤에 여기에 왔소? 오늘 우리 집에 장사꾼들이 많이 몰려와서 방을 모두 내주었기에 잘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손님방 윗목에서 잤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와도 좋소. 청년이 허락했으므로 여인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촛불 아래에 얌전히 앉아 잘생긴 청년과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정히 앉은 채 책만 읽다가 밤이 깊어지자 촛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여인은 별 수 없이 윗목에 누웠으나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여인이 꾀를 써서 조그맣게 신음소리를 내니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앓는 소리를 하시오? 혹시 어디 아프오? 여인은 기다렸던 터라 곧바로 답했습니다. 전부터 가슴앓이를 해왔는데 지금 방바닥이 차가워서인지 묵은 병이 다시 도져서 그러하옵니다. 여인 말을 듣고 청년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했습니다. 그러면 내 등 뒤 가까이 따뜻한 곳으로 옮겨와서 자도록 하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인은 재빨리 청년이 등 뒤로 다가가서 일부러 자신의 젖가슴을 청년이 느낄 수 있게끔 바짝 몸을 대고 누웠습니다. 웬만한 젊은 사내라면 당연히 반응할 만한 접촉인데도 청년은 한시경이 지나도록 꿈쩍하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여인이 답답한 마음에 대놓고 물었습니다. 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나 혹시 환씨 아니신지요? 환 씨는 거세되어 임금 시중을 드는 남자이니 고자가 아니냐는 확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청년은 불쾌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인집 며느리가 아니고 이 고을 관기이옵니다. 오늘 영광정위에서 손님 풍채를 보고 몹시 흠모하여 한번 뵙고자 이 모양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제 얼굴도 그다지 추하지 않고 손님께서도 젊으신데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서 한번 쳐다보지도 않으시니 환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대가 관기란 말이오?
그렇다면 왜 일찍 말하지 않았소? 나는 주인집 며느리로 알고 멀리했던 것인데 관기라니 당장 옷을 벗고 나와 함께 동침해도 좋소. 말을 마친 젊은이는 기생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는데 남자의 솜씨는 바로 화류장에서 많이 놀아본 탕하였습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두 사람은 호흡이 척척 맞아 밤새 마음껏 즐겼습니다. 청년은 새벽이 되자 일어나서 행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만나서 하룻밤 인연을 잘 맺고 갑자기 작별하게 되었구려.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 어려운 까닭에 지금 헤어지는 서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소. 달리 정을 나타낼 물건이 없으니 시나 한 수 써주리라. 청년은 기생으로 하여금 치마폭을 들게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물은 나그네 같아 멈추지 않고 흐르며 산은 아름다운 사람과 같아 다정하게 보내네. 촛불 오경밤에 서로 정이 흡족하니 숲에 가득한 바람과 비가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청년은 시를 다 쓰자 붓을 던지고 일어나서 떠나려 했습니다.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정녕 이대로 가시렵니까? 기생은 청년의 소매를 잡고 울면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 주소와 성명을 물었으나 청년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산수와 누대 사이에서 방랑하는 사람이니 주소와 성명을 알 필요 없다오. 말을 마친 청년은 표현이 훌쩍 떠났습니다. 이에 기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를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어 치마폭에 적힌 시를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미남 청년이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기생이 관찰사의 수청 기생으로 있던 어느 날 문지기가 와서 아무 곳에 사는 사움 한 사람이 사또를 뵙겠다며 문 밖에 서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사움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허락했습니다. 무슨 용무인지 들어오도록 하라. 잠시 후 무명옷에 집신을 신은 배불뚝이 촌사람이 들어왔는데 머리에는 구릿빛 관자를 달았고 허리에는 반쯤 퇴색한 붉은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못생기고 인상이 사나우며 용모가 추악해서 차마 가까이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넙죽절하자 관찰사가 찾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멀리서 여기까지 왔느냐? 소인이 먹고 입는 일은 사또께 청할 게 없사옵니다. 다만 하나 소원이 있으니 아름다운 기생과 한번 정을 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왔습니다. 관찰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소원이라면 저 방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기생을 고르거라. 그 사람은 관찰사의 분부를 듣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곧장 수청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추악한 꼴을 보고 기생들이 다투어 달아났습니다. 그는 기생 하나를 붙잡았는데 얼굴이 예쁘지 않다며 놓아줬고 다른 기생을 붙들고는 몸이 뚱뚱하다며 놓아줬습니다. 그를 피했다가 붙잡힌 후 풀려난 두 기생은 안심하면서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자는 마침내 그 기생을 붙들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구나. 그리고는 기생을 번쩍 안고 담 모퉁이로 가서 억지로 정을 통하려 했습니다. 기생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힘이 붙여서 이를 당했습니다. 기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더운 물에 목욕했으나 비위가 가라앉지 않아 며칠 동안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추악해서 잊을 수 없는 남자였다고 그 기생은 회고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